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직업은 30대 초반 여성이며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선생님의 솜씨가 정말 좋아서 자꾸 찾게 돼요. 돈을 주고 메이크업을 받는 것은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로 알았는데 메이크업을 받고 특별한 날에 완벽해지면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죠. 그렇죠. 제가 중요한 손님을 만나는 날에는 신경도 쓰이고 좋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메이크업을 받고 나가면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오늘도 감사해요. 내 맘에 딱이에요. 과한 것을 싫어하고 차분하고 이지적으로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톤다운된 컬러로 색조를 했어요.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감사해요, 선생님. 다음에 또 올게요. 나는 제 일이 적성에 맞고 실력도 인정받아서 단골 손님도 많아요. 화정 선생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했죠? 솔직히 화정 선생님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저는 화정 선생님 같으면 핸디캡에 갇혀서 일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하면 실례일까요? 아니요. 우리 사이에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자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요. 엄마랑 타고 있던 차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혀서 차가 전복되었어요. 그때 얼굴에 큰 화상과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고 매니토원 피부를 연습해서 화장 능력을 향상시켰었죠. 이제는 여전히 자주 받지만 피부 상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깔끔하고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외모가 화사한 사람이 화장을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화장을 하면서 흉터를 가리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화장에 흥미를 붙이고 나서 화장에 능숙해졌죠. 화장을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보이게 표현하는 것은 제 강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화장 기술을 교육받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연습하고 능숙해지면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잡티 없이 피부 표현하는 것을 유달리 잘한답니다. 하도 어려서부터 내 얼굴에 흉터를 가리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어난 스킬인 게 사실이기도 해요. 중교 시절에는 제 솜씨를 아는 친구들이 저마다 자기 메이크업을 부탁해서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제 책상 뒤로 친구들이 길게 줄을 섰죠. 예, 화정아, 이번엔 내 순서야. 화장실도 안 가고 달려온 거니까 눈 화장 좀 예쁘게 해주라. 과하게 하면 담임쌤이 뭐라고 하니까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할게. 그래도 눈도 좀 더 커 보이고 청순해 보이게 해줘. 너 오늘 그 학원 오빠 만나러 가는구나. 아이, 집에 둔치 않았는지 참 KTX급이라 그 눈 좀 감아봐. 움직이지 말고. 아이라인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 학교 다닐 때에도 전 어찌 보면 얼굴의 흉 때문에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변해서 친구도 없고 재미없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성이 제가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의 메이크업 솜씨가 제 주변의 늘 여학생들을 들끓게 했던 것 같아요. 얼굴에 보기 싫은 흉터. 남자도 그런 게 있다면 핸디캡이 분명한데 여자아이인 저에게 그런 흉터가 있다는 게 솔직히 좋은 일일 수 없죠. 주변 동네 어른들이나 친척 어른들은 얼굴에 흉터를 가지게 된 저를 보고 세상에 멀쩡한 여자의 얼굴에 저런 흉터가 나서 어쩔 거야? 화정이, 엄마가 속상하겠다. 휴, 화정이. 제가 눈, 코, 입. 그렇게 예쁘고 숭한 얼굴에 숨겨진 상처 때문에 불쌍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어릴 적에도 상처 입은 것 같다고 해도 성장하면 시집 가거나 시집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시집 간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편이나 가족이 무시하거나 바람을 피워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얘기해봐요. 화정이 성장하면서 저렇게 상처받고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화정이 말한 것처럼 나를 잡아주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어릴 때 외국에서 많이 살았지만 주변 어른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소리치거나 비웃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힘이 떨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었어요.
다음 화정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당신과 상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승용차를 처분하는 건 어떨까요? 차를 팔고 수술비를 마련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장기 트럭을 이용하며 승용차를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런 제안을 했어요. 미안한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미안할 게 아니에요. 당신과 화정을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고생하는 모습을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 화정이 완치되고 돌아올 때까지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욕심을 버리자. 사람이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의 말에 동감해요. 우리 부부는 아직 건강하고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화정이의 치료에 집중하자. 당분간은 그렇게 해보자. 우리 화정이가 좋아진다면 이보다 더 소원할 게 없을 거야. 잠든 머리맡에서 들려오던 엄마 아빠의 대화였어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 아빠가 내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갈 때 모자 쓰고 다녀도 될까요? 왜 갑자기 모자를 써야 해요? 모자를 쓰면 그늘이 져서 얼굴에 흉터가 잘 안 보여서요. 화정아, 얼굴 흉터가 너무 신경 쓰이나 봐. 솔직히 그래. 바둑 얼굴이라고 놀리는 애가 있어? 그런데 옆집에 바둑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넌 그 강아지가 이상하지 않아? 넌 귀여워. 당신도 크게 보면 다 똑같아. 누구나 다른 얼굴색, 얼굴이 없단다. 사고로 흉터가 생겼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잖아. 그래, 엄마. 내 피부가 다른 애들처럼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화정이 얼굴에 흉터가 눈에 띄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 눈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라고 말해줘. 누가 놀리거나 쳐다봐도 그걸 명심해. 화정아, 엄마 말이 맞아. 우리 딸은 우리 눈에는 공주님이고 최고로 예쁜 딸이야. 그런 다독임이 있어도 엄마, 아빠의 말들은 나에게 큰 위로가 돼. 새로운 원피스나 운동화를 입고 나갈 때 화정이는 노란 운동화를 신어 개나리처럼 빛나더라. 오늘도 엄마의 공주님이 최고로 귀여워 보여. 새로 산 옷도 잘 어울려. 공주님이라곤 없어. 우리 화정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귀엽다고 해줘서 너무 좋아. 멋있어 보여. 우리 딸이 엄마,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오해하나 보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 딸이 엄마,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줬으면 좋겠어. 학교 잘 다녀와. 가정 경제가 힘들어도 넌 우리의 자랑이야.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해도 우리는 널 응원할게. 함께 이겨내자.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거의 매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얼굴 근육과 피부가 자랄 때마다 재건 수술을 같이 받아야 흉터를 최대한 없앨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딸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수술비 때문에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걱정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치료에 집중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세요. 한 대의 트럭을 소유하고 계절에 따라 다른 사업을 하셨다. 겨울에는 붕어빵을 팔고 다른 계절에는 분식을 팔았다. 어머니는 혼자 트럭 사업을 하고 아버지는 대리운전과 야간 보안 업무를 하셨다. 아버지가 집에 오래 돌아오세요. 어머니는 방금 잠을 자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혼자 일하느라 힘들 거예요. 어머니 저녁을 이미 먹으셨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주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냥 두세요. 아버지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려고 해요. 아빠, 제가 김치 볶음밥 해드릴까요? 괜찮아. 김치 볶음밥을 만들라고. 아버지가 자기 만들어 먹으실 때 찬만두를 끓여 먹을게요. 볶음밥을 만드는 것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딸 화정은 중학생이 되어요.
요리와 손재주가 많고 무척 사랑받아서 잘 살 것 같아요. 볶음밥은 맛있어요? 만든 건 누구예요? 당연히 제가 만든 볶음밥이 맛있을 거예요. 애들 때문에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미안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커서 돈을 많이 벌면 꼭 효도하겠어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갖게 하겠네요. 아빠가 집에 늦게 돌아와서 피곤한데도 화정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효도라며 볶음밥을 먹으며 다가오는 아빠를 보며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엄마는 메이크업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화정이를 응원하며 유학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화정이는 직업 전문학교와 메이크업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려면 남들보다 우수한 스펙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유학을 가서 배우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집 상황이 어려운데 수술비로 빚을 지고 있는데 게다가 나에게 유학을 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고 유학을 가는 것은 내 계획이에요. 돈은 유학을 완료하여 벌고 나는 스스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겠어요. 정말 화정아야, 엄마가 빨리 너의 성공을 보고 싶다며 아빠도 동감이에요. 계획보다 빨리 유학을 떠나고 애써 공부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뛰어난 실력과 성적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했어요. 프랑스 유명 샵에서 경험을 쌓으며 있을 때 한국 배우가 급히 메이크업이 필요해서 가능할지 물어왔어요. 하지만 예약제이고 대부분이 휴무라서 죄송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바람의 영화 현장 일은 저도 해본 적이 없지만 도와드릴까요?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데 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샵에 급하게 부탁하면서 인연이 시작됐어요. 과정 씨 덕분에 촬영이 무사히 끝났어요. 한국분 같은데 관련된 업무로 오신 건가요? 네,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경력을 쌓은 적이 있어요. 솜씨가 훌륭해서 지금 서울 강남에 가게를 열어도 충분히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아직은 실력과 자본이 부족해서요. 전로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제 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시군요. 저도 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국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남편은 제가 유학 중에 프랑스에서 촬영을 하는 제작 부장이었는데 $10,000를 함께한 후 1년 뒤에 귀국했어요. 그 사이에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제 얼굴의 흉터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쁘게 봐주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자기는 솔직하게 내 얼굴에 흉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해요. 신경 안 써요. 솔직히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시선이 같았지만 현장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저 멋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고마워. 내 핸디캡 신경 안 쓰고 날 이렇게 예쁘게 봐준 사람 당신이 처음이네. 당신은 원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예뻐서 얼굴 흉터 정도는 그저 우게 티야. 사람이 그런 티 하나 없이 완벽해도 매력 없는 거라고. 당신은 날 그렇게 봐주지만 당신 어머니도 그러실까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겉모습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분 아니니까. 남편은 을에서 잘 어머니와의 정이 각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남편의 어머니는 가은 고생을 하면서 홀로 재혼도 하지 않고 남편을 억척스럽게 키우셨네요. 안 해본 일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산전수정 다 겪으셨는데 몇 년 전 시작한 순대국 장사가 대박이 나면서 분점도 여러 개인 나름 서민 갑부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첫인사를 앞두고 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고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심과 조바심이 들어 잠이 잘 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아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말로만 들었어. 국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남편은 제가 유학 중에 프랑스에서 촬영을 하는 제작 부장이었는데 $10,000를 함께한 후 1년 뒤에 귀국했어요. 그 사이에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제 얼굴의 흉터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쁘게 봐주는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자기는 솔직하게 내 얼굴에 흉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해요. 신경 안 써요. 솔직히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시선이 같았지만
현장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저 멋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세 취향이 쉽다고 집으로 여자를 떠리고 오면서 처음이었는데 반가워 얼른 와라. 어머니는 먹고 거리 언니 첫 만남이었는데 되게 그래 놓고 계시다. 안 어머니, 뭘 이렇게 거리고 있어요? 아, 게다가 하나하나 같은 유조. 나는 좋아하는 반찬들이에요. 며느리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현석이에게 미리 물어봤어요. 순대국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부셨다는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한상 거하기에 대접을 받고 설거지를 하려니까 집에 처음 인사 온 손님을 설거지하게 할 순 없겠죠. 현석아, 어서 일어나서 설거지 좀 해라. 나는 예비 며느리와 커피 한 잔 내야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음식 차리는 것도 힘드실 건데 설거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현석이가 평소에도 잘하니까 하게 두었어요. 첫 만남부터 무척 환대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제 얼굴에 상처나 그런 것에 대해 꼬익꼬익 캐묻는 것도 없으셨죠. 메이크업이 한다고 하니까 그쪽 관련 유학을 다녀온 현석 씨도 처음 만났어요. 내가 일도 잘하고 능력 있는 여자라고. 현석이 녀석이 엄청 자랑을 하더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남들이 받는 월급만큼 받는 정도입니다. 얼굴에 흉탄이 있고 그런 것이 핸디캡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늘 일을 잘하고 표정도 이렇게나 밝고. 현석이가 왜 내게 푹 빠져 있는지 알겠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미뤄지지 말고 올봄에 후딱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어떠니 나의 기대와는 달리 시어머니께서 매우 반가우시고 마음에 드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원활히 진행되어 양측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서울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집을 예약하여 상견례가 진행되었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친정 어머니를 만나던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앉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귓속말로 다른 말을 하셨어요. 예, 너 사고당하기 전 사진 좀 보자. 그리고 너희 엄마와 같이 있는 사진이 있으면 더 좋겠구나. 어흠, 왜 갑자기 그런 사진을 요구하시죠?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휴대폰 속 사진들을 찾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건 교통사고 전에 엄마 아빠와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조심스러움을 느끼던 시어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맞구나. 내가 그 아이 맞아. 아, 아니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살아. 너는 왜 그러는지 알아? 집에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구나. 나를 다른 날로 기다렸어야 했겠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동공이 아까워이스러운 시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록 말을 해도 대답이 없이 갑자기 나를 안아주시며 계속해서 울적하신다. 그리고 잠시 후 가방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시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의 주인공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었다. 아니, 어릴 적의 사진이 어머니의 가방 안에 있었네. 어머님, 아버님, 그 옛날 사고를 낸 택시 운전사를 기억하시나요? 아니, 그럼 부인이 택시 운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날의 사고 이후 어린 시절 사진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니면서 뼈에 새기듯이 심장으로 그날의 과오를 잊지 않으려 했다.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었던 걸까? 여태까지 우리 딸의 사진을 그때 울면서 부탁하셨던 일을 기억하는구나. 우리 딸의 사진을 한 장 달라고 부탁하셔서 화정이가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드렸었지. 나는 유부자로 우리 현석이를 낳았다. 아들과 홀로 남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밤낮으로 일을 하던 중이었어.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남의 식당 설거지를 하다 보니 운전을 하는 도중에 사람을 들었었지. 그래서 예쁜 딸의 얼굴에 저런 흉터가 남아서 제가 살아왔지만 속이 시원치 않았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어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지난 오류를 이제 와서 늦게까지 돌이키며 무언해야 할까? 저희는 그날의 사고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은 강인하게 이겨내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은 충분히 치르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바로 제 나대에 상처를 남긴 예전 교통사고 가해자였습니다. 6살 때
어머니와 함께 차를 몰고 실내 수영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고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절기에 가까운 비명소리를 서연히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엄마는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얼굴에도 큰 상처를 입어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려운 처지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나온 후 적금을 모두 써버리고 대출을 받아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 돈을 거절하고 피해보다 더 큰 상처인 딸의 얼굴을 생각하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겨우 모아온 돈이라도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어 하며 얼굴의 피해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많이 복잡하지만 마음을 탁탁탁 마음 다해 하여야만 겨우 이입함 같이 키우는 치르 여렴을 왜 잊지가 않는 거였나 들립니다. 부모님은 억압했다면 법적으로도 손바치지 방앗 이응장하지만 헛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전체를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몇 가지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만나 뵙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후로 만나지 않을게요. 대신 제가 지금보다 형편이 풀리고 잘 살게 되면 반드시 경제적으로도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보다 더 잘 사게 되면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해드릴게요. 이제 더는 그쪽을 보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쪽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번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엄마가 딸을 병실로 데리고 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빠에게 시어머니가 그러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사장님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딸아이의 사진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제게 주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기억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제가 아이의 사진을 보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려고 그렇습니다. 라며 부탁했습니다. 아빠는 화를 내며도 마침내 설득을 받았고 결국 딸의 사진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뭐라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라며 다짜고짜 병원을 떠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지만 엄마는 돌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말도 안 되는 변명일 것입니다만 돈을 벌기 위해 힘겹게 일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제가 지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였죠.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돈만 벌면서 살아온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남편의 아버지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를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남산만한 아픔을 견디고 자신의 아기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양반인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사정을 고려하여 정작 가족들이 정말 힘든 상황임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겨우 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시어머니는 슬픔에 빠져 힘이 빠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힘을 내세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지속적인 도움과 위안이 필요합니다. 부디 이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 선생님은 수술을 받을 돈이 없어서 위험한 선택만 아니라면 그냥 늘 세발이 짓을 찾고 낫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화산재에 겨우 얻으려낸 아들만 남은 시어머니가 있고 아는 친구가 보름에 걸친 일을 하며 집에서 요리를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시어머니의 어머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딱했다고 믿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이 나은지 죄송합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번다고 있어서 남의 집에서 일한 피해를 끼치는 거야가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곧 괜찮아질 거예요.
뭐가 처음에 뭔 말을 하는지에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갖게 하면서 뭐 홀로 몸을 푼 사람들이 사람들과 말도 못하고 피를 흘린 것을 들키고 오는 거야? 그렇게 화를 내며 질책하는 식당 주인에게 시어머니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출산 후 보름을 지나 일을 하러 나올 때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대답할 말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방끈도 없고 결혼 전에 카리어도 없어서 밥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나마 있는 자격증이 운전 면허증이 뛰어든 택시 운전 일이었어요. 이제 생각하면 택시 일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낮에는 택시를 타고 밤에 남편을 채워두고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면서 종일 휴식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조리운전으로 인해 운전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 엄마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이 사고를 당했던 날, 그날은 엄마가 피곤해서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 사고를 내서 후회한다. 사고를 일으켜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아들인 하정이가 잘 자란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 그리고 어머님이 감옥에 갔다가 돌아와서 돈을 다 써버리고 빚을 지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수술비 등 돈을 빌려줬다고 해. 그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생겼지만 이제는 그 과거를 잊으라고 말했어. 그런데 최근에 너와 부모님의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어. 돈을 모아서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어쩌다 내가 나타나서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어. 이런 우연이 정말이지 신기했어. 하지만 내가 너의 형석이가 소개할 여자와 관련해 흉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우연은 없을 것 같아. 상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니께서 며칠 후에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어느 날 부인께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이상했지만 예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제가 더 발전하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다. 부부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부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두 사람의 자식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망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다. 부부는 청약서와 통장을 선물하면서 만약 거절한다면 자신이 평생 그 빚을 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저는 밤잠을 줄이고 돈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닌 유일한 아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며 가족들에게 최선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해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저는 강경했습니다. 만약 더 빨리 기반을 마련했다면 딸이 유학 다녀오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남네요. 결국 딸이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끝냈습니다. 결혼 준비와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해하겠지만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그 자식의 인생을 망쳐놓고 후회하기 싫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버티고 온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요구에 부모를 동반하고 우리는 여보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며 시집 잘 간다는 말들을 했지만 우리와 부모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여보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혼집으로 마련된 집에 다녀왔는데 엄마의 집은 넓고 매우 비싼 아파트였어요. 더욱이 그 집의 소유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엄마 아빠에게도 집건물 소유권 증서를 받으셨는데 이를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 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영원히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게 옳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일단 준비부터 해결해봐요. 예금 통장에 저축이 있었는데 우선 그것으로 간신은 해결될 것 같아요. 엄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드가 우리 집 빚을 걱정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리니 엄마도 솔직히 좀 혼동스러워 보인다고. 남편과 나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는 사이좋게 동대문 시장에 가서 한복도 맞춰 입으셨죠. 자기야, 우리 집처럼 사이 좋은 집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니 엄마랑 시어머니랑 저가 대면할 때 조금 어색했어요. 짝짝이 연표일 것 같아. 사실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 엄마는 전생암척을 많이 겪었어.
그날 충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 엄마는 자주 이야기했거든.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교육을 위해 돈을 벌었고, 그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망가진 불운한 소녀로서 자신의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돈을 벌었는 것이야. 나는 내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엄마의 밝고 행복한 삶을 보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 엄마는 내게 그런 얘기를 했어. 화정이는 일을 잘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말해.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다툼도 없고 평화롭겠지. 동감이야.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분이라면 세상은 더 나아질 거야. 우리 부부는 정말 천생연분 같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결혼 후에 말한 약속을 지키고 최근에는 새로운 장학금을 내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기부를 다달이 하고 계시다고요. 어머니님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적이 아니라고 하셨군요. 진정으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벌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어머님의 선행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우리 부모님도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기부를 시작했는데요. 삶이 노력해진 것 같아요. 집의 빚도 해결이 되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집을 짓기도 하시고, 생긴 마당에 돈을 모아두셔서 쓸데없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받은 만큼을 다시 기부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동안의 수고가 있었죠. 좀은 본인들을 위해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자석은 사는 법이 겉은 부모님이나 게 아마 같아요. 화정이와 현석이가 100년이면 해도 클 것 같아요. 웃으시면서 순대국을 먹는 어띠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 후 시어머님의 사업이 잘 되면서 또 부모님이 운영하는 붕어빵 트럭도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여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부인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해져서 가는 것 같아요. 하늘의 축복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잠잘리셨군요. 좋아요. 5마리나 늘리니 다행이네. 돈 욕심 없는 분이어서 음식 솜씨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일 많이 하시겠어요. 착한 일에는 복이 온다더니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나 시어머니를 보면 정말로 그렇죠. 여보, 우리 함께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 덕분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어질 텐데요. 그래요. 이 사람도 한 번쯤은 욕심을 살펴봐야겠네요. 자신의 복은 스스로 심어야 하는 법이죠. 화정 씨의 아빠 말씀이 맞네요. 부모님처럼, 시어머니처럼 우리 부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 합니다.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유가 생기면 나눔을 하면서 품넓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이겠죠. 여러분도 일상 속의 나눔과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